네, 오늘은 조금 긴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 합니다. 국내 수비드 자료를 보면 솔직히 걸음마 단계라 보기에도 매우 참담해요. 여러 유명 유튜버께서 수비드를 소개해 주시고 있긴 하지만 그 흔한 서적 하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수비드 포럼은 물론이고 여러 서적 자료 등등 수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하더라도 고기의 종류, 상태, 크기 등등 수많은 변수가 존재해야죠. 그리고 성향인과 동양인의 선호도가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어서 취향 차이가 존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즉 만족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한국인을 위한 수비들의 레시피와 데이터는 과연 없는 걸까요?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정말 하고 싶었고 제가 가장 잘하는 걸 해보려 합니다. 수비드 A to Z 시리즈입니다. A to Z 시리즈는 철저한 설명 위주예요. 다소 루즈하더라도 화면상으로 최대한의 디테일을 보여드릴 거고 단순히 수비드 사용법뿐만 아니라 삼겹살, 스테이크 등등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기를 가지고 진행해볼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었던, 알지 못했던,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모든 걸 이 영상에 담았습니다. 네, 오늘 A to Z 시리즈 주인공은 바로 닭가슴살이에요.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는 1kg에 4,000원 전후로 가격도 저렴하고 매우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건 총 4가지예요. 그 전에 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고기는 화이트 미트와 다크 미트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화이트 미트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많은 부위인데 대표적으로 닭 가슴살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크 미트는 단백질보다 지방 함량이 높고요. 닭다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고기에서 잡내를 없애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기 제거인데요. 닭 가슴살뿐만 아니라 모든 육류에 해당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포장지를 뜯으면 물이 뚝뚝 떨어질 겁니다. 수비드 생기는 잡내 대부분은 바로 이 물 때문이에요. 키친타올로 톡톡 두르시면 생각보다 많은 물이 묻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수비드로 조리를 하면 잡내가 많아지는 걸까요? 원인은 수비드 자체에 있습니다. 진공에서 조리되는 특성상 좋은 냄새든 나쁜 냄새든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재료의 향을 살려준다는 장점이 이럴 땐 단점이 되어버리죠. 이렇게 물기가 제거되면 잡내 80%는 사라진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일단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양념을 해주는 건데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카레 가루입니다. 포장지 뒤에는 성분을 읽어보면 최소 10가지는 기본이고 강황, 커민, 후추 등등 우리가 아는 향신료를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로즈마리, 소금 같은 집에 있는 아무거나 해주셔도 상관은 전혀 없습니다. 이번 A to Z 시리즈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 취향이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나한텐 괜찮아도 다른 사람에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성공적인 닭가슴살을 위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로 온도는 66도를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단백질에 대해 약간 알고 있어야 해요. 수비드를 할 때 신경 써야 하는 단백질은 크게 3가지입니다. 미오신, 콜라겐, 액틴인데요. 여기서 봐야 할 건 액틴이란 녀석입니다. 66도를 넘어가게 되면 액틴이 변형, 즉 수축을 하는데 이런 수축이 고기를 뻑뻑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간단하게 스테이크로 예를 들어볼게요. 스테이크에서 미디움은 60도, 미디움 웰던이 65도입니다. 66도 이상 넘어간 웰던처럼 퍽퍽한 닭가슴살이 나온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온도는 60, 62, 64 이렇게 3가지로 진행해볼 거고요. 시간은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이렇게 총 9가지 경우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육질과 부드러움은 정말 좋았는데 생 닭 씹는 느낌이 나서 바로 뱉었어요. 생닭 씹는 느낌이 확실히 덜합니다. 부드럽고 씹을 때마다 육즙이 팡팡하고 터지는데 5% 정도 생닭 느낌이 나서 약간 아쉬웠어요.
화면으로 잘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만족도는 정말 높았습니다. 일단 62도 자체가 무난무단한 선택인 것 같아요. 칼 들어가는 느낌이 너무 부드럽지도 뻑뻑하지도 않고 밸런스가 매우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솔직히 30분하고 2도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나냐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요. 네, 62도는 성공적이란 말에서 2시간을 아무래도 빼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는 닭가슴살 식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62도의 결과물은 촉촉하니 부드럽게 찢겼는데 여기서부터는 뻑뻑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2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뻑뻑해서 순간 내가 실험을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뜯어보니 2시간은 확실히 뻑뻑한 게 맞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잘 삶아진 닭가슴살이었어요. 아까보단 부드럽고 육즙도 많은데 솔직히 이건 만화의 정상입니다. 바로 전 영상인 마샬라 치킨에서 수비드를 해도 뻑뻑해서 불만이었는데 방금 결론이 나왔어요. 64도에서부터 우리가 아는 뻑뻑함이 살짝 등장하고 1시간 30분 이후에 이 식감이 등장합니다. 찢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62도하고는 완전 다르죠? 써는 느낌이랑 단면으로 봤을 때는 기대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4도 중에서는 가장 만족스러운 식감이에요. 고기의 씹는 맛을 중요시하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추천하고 싶은 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저는 무작정 부드러운 것보다 씹히는 질감과 부드러움이 최소 5대5 아니면 4대6 정도를 선호합니다. 여기서 가장 좋았던 건 62도에서 바로 1시간이었어요. 정말 부드럽게 씹히는 고기와 육즙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역시리아 수비드지란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일단 62도 1시간, 1시간 30분은 약간 끝에서 차이가 났지만 고기 상태에 따라 커버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이었어요. 나는 좀 씹히는 맛을 원한다 하시면 64도의 1시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바로 두 가지예요. 60도 2시간은 부드러움과 육즙은 좋았으나 생닭 씹는 느낌이 있어서 그리 높은 점수를 주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64도 1시간 반은 수비드와 잘 삶은 닭가슴살의 중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드라마틱한 차이를 느끼긴 어려웠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입맛에 전혀 맞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60도 1시간 반은 거듭 말했듯이 생닭 씹는 느낌이 30% 정도 있었어요. 나머지 64도 2시간과 62도 2시간은 잘 삶아진 닭가슴살. 부드러운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이건 수비드의 메리트가 좀 덜합니다. 정보를 계속 넣다 보니까 영상이 20분이 넘어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두 개로 나눠야 했는데요. 편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던 칠링과 리히팅, 그리고 냉동 수비드와 냉장 수비드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